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공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을 들고 왔고 제가 드릴 말씀도 많기 때문에 바로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이 책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라는 책 바로 퀵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독재 시절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헤라르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차가 고장났는데 다행히도 길에서 선의를 베풀어서 집까지 태워다준 운전자이자 기사인 로베르토를 만나서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르도의 아내인 파올리나는 로베르토가 감옥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던 의사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때려 눕혀서 기절을 시키고 의자에 묶어놓고는 너는 나를 고문했다 라고 자백을 해라 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반면 로베르토는 파올리나가 정신병에 걸려서 창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헤라르도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될 거고요. 아내의 사적 복수를 방관했다는 그런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을 무작정 묻어두고 풀어주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헤라르도는 로베르토에게 거짓으로라도 자백을 하고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로베르토는 정말 과연 파올리나의 기억처럼 고문관이었을까요? 파올리나의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헤라르도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두운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희곡 죽음과 소녀입니다. 네, 이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그 극본의 간략한 시놉시스 스토리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듯이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도 이 희곡 풀버전을 찍은 동영상들을 몇 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대 구성은 굉장히 단촐하고요. 공간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사량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 질문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희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대학들에서는 입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정 연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대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뤄보면 꼭 인문 분야에 관한 질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이종 보통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저는 진상이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아리엘 도르프만은 칠레의 작가입니다. 칠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문제죠. 일제강점기, 전쟁 시기, 각종 민간인 학살들을 비롯해서 몇 주 전에 그 헬기 사격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이 났던 5월 광주 민주항쟁 또 있고 군부 독재 시기에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정치적 문제로 부각이 되면 한쪽에서는 아무 사건에나 이제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들이밀고 또 한쪽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덮어두고 가자 이런 식의 태도만 취하고 있죠.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태도는 저쪽 정당에서도 드러났다가 이쪽 정당에서도 드러났다가 그렇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덮고 가자는 쪽이 좀 더 뻔뻔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진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에 상처로 남은 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면 우선은 그 상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하는 게 이제 제3자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저번에 삼풍백화점을 다룬 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없는 사람 취급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이런다고 해서 있었던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제 그런 태도야말로 저는 이제 진상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보다는 이 희곡에 등장하는 파울리나의 행동처럼 사적으로 복수하려는, 그러니까 나를 고문한 사람을 나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뭐 죽든 말든 니는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더 강하게 열망하게만 만들 뿐이죠. 요새 인터넷에서 이런 걸 이제 사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상징 같은 걸 하려고 하던데 저는 사이다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사이다의 설탕이 이제 혀의 끝에 남기는 그 어떤 뒷맛, 그 텁텁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런 종류의 뭐 사적 복수 혹은 덮어두고 가자라고 하는 태도, 이 태도들도 다 이렇게 텁텁한 뒷맛을 남기는 태도이게 마련이죠. 또 파울리나가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복수라는 감정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된 어떤 것, 정리된 역사, 혹은 정리된 사실, 이걸 저는 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 호소하지 않아도 또 그 사건에 지대하게 관심을 쏟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3자들이 보고서 깨닫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 이런 일이 달성되었을 때에야 진상이 드러났다, 어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가만히 희곡을 보면서, 희곡을 읽으면서 그리고 연극을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바로 이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 희곡을 재밌게 보셨고 또 이 연극을 재밌게 보셨다면 같이 해보면 좋을 콘텐츠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많이 겹쳤던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봤던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인비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흑백 분리 시절의 백인 부유층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럭비라고 하는 스포츠를 이 흑백 분리 정책이 폐지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의 스포츠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이 책,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책이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파울리나라는 캐릭터는 나는 고문의 피해 당사자다. 난 사적으로 복수할 거다. 가둬놓고 때릴 거다.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태도를 상징하고, 또 헤라르도의 경우에는 중간자, 제3자로서 도덕적인 면들도 있지만 사적 복수를 감행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어떤 혼란스러운 태도를 상징한다면, 이 인빅터스의 주인공인 넬슨 만델라는 조건 없는 용서, 완전히 파울리나와 정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럭비에 신경 쓰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면서 주변에 넬슨 만델라를 지지했던 흑인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니 왜 백인 스포츠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백인들한테 다시 잘해주려는 거느냐, 대통령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흑인 캐릭터들 중에 한 명이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통받았던 흑인을 외면하고 백인을 그대로 우대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의 흑인 중에 내가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하는 것도 가장 큰 용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한 대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이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실화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멘트를 볼 때마다 도덕적 지향점이 뚜렷한 어떤 위대한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과연 저런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꽤 사람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역에는 이제 그 위대한 흑인 전문 배우인 그 모건 프리먼이 이제 연극을 맡았고, 그리고 백인 럭비 팀 주장으로 맷 데이먼이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파퓰러한 영화, 심각하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볍게 하지만 또 묵직하게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빅터스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책에 관한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다음 주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에서 마련한 특집, 예비 고1을 위한 교양 특집이 시작됩니다.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각 분야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말 교양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또는 면접 때 써먹기 좋을, 혹은 논술 때 써먹기 좋을, 혹은 어쩌면 수능 비문학 지문에 비슷한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들을 다룬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비고1을 위한 교양 특집 첫 타자는 빌트라고 하는 건축공학을 다룬 책입니다. 우리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고, 지금 저도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